안녕하십니까. 2023 경제대전망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지난주에 방송에서 예고드린 대로 바이오주에 대한 시리즈를 오늘부터 5회분에 걸쳐 준비를 했습니다. 경제대전망 시리즈를 드린 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났죠. 작년도 12월 달부터 26회에 걸쳐서 모든 섹터들을 또 다 다루어 드렸는데요. 딱 하나 바이오만 남겨드렸었죠. 12월 달 코스피 지수의 연간 예측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연간 예측을 1부, 2부로 시작하여 금리 인상, 미국의 FOMC 금리는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될 거냐, 2029년, 2030년까지도 예측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나 2010년대, 20년대 현재 또 순환구조, 주도 섹터의 순환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드렸었고, 그리고 각 섹터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건설, 조선, 화학, 방산 등등이었고, 이제 26회까지 다 마무리를 지어놓고 딱 하나의 섹터 바이오 제약들이 시장에서 독보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대세 사이클이 시작되기 직전 시점, 거기서 이제 드리겠다 했는데 그 시기가 드디어 왔습니다. 5월 마지막 주에 다가온 현재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이 경제대전망 시리즈 마지막 남겨두었던 바이오주를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2월 달에 드렸던 지수 예측 부분 어느덧 5달이 좀 넘게 지났기 때문에 어느 결과물이 좀 나타날 수도 있는 시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번 쭉 봤더니 1회, 2회 영상들을 지금 봤더니 좀 흥미로운 내용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은 부분도 있고 또 틀린 부분도 있는데 한번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경제대전망 1편에서 코스피 지수 예측드렸던 부분들은 8월 달까지는 2620, 2620선을 2월 달, 3월 달 흐름까지도 일단 근처까지 왔다가 다시 또 되밀리고 3, 4월 급락 분위기 연출하면서 다시 밀리고 또 5, 6월 다시 또 2620에 대한 돌파 타진이 나타나고 한번 또 밀렸다가 이제 8월 달 중순쯤에 2620 부딪히면 거기서는 이제 한 6주 정도 단기적으로 급락 조정이 나타나고 그러고 이제 연말 흐름에서 주가가 또 급반등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2620포인트 4월달 중순이었죠. 4월 18일날 최고치가 2620에 다소 근접한 2582포인트를 찍었었고, 그러고 나니까 또 이제 지수가 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최근 기조에 있어서 다시 2620포인트에 대한 돌파 타진이 나타나고 있는데, 기존에 드린 시황대로라면은 현재 시점도 이제 5월달 말 6월 초도 2620 근처까지 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되밀렸다가 그러고 이제 8월달로 가는 양상들 속에서 2620을 이제 또 타진하는 그 양상들이 될 것인데, 이 수치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연말과 연초의 흐름에서 비슷하게 지금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시점은 한 1개월 정도 좀 딜레이 되는 양상들이 있죠. 오히려 2620 근처에 처음으로 도달하는 시점들은 한 3월달 정도가 될 거고, 반락이 나오는 시점은 3, 4월이 될 거다 그랬는데 한 1개월 정도 좀 지연되는 그런 양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쪽을 보면 요건 좀 더 흥미롭죠.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는 12월 달 당시 한 600대 중반 정도 지수였는데 상당히 좀 엉뚱하게 제가 920포인트 연말과 연초 국면에서 920포인트까지 강하게 올라가고 920포인트까지 올라가면은 3, 4월 급락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790까지 다시 반락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 수치가 좀 상당히 그래도 근접한 수준 나타나긴 했어요. 코스닥 지수에 있어서의 지금 양상들 보면은 이제 연말 600대 한 중반 700 초반 요 정도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올라왔죠. 1, 2, 3월 그리고 4월 중순까지 강하게 올라오면서 920포인트에 거의 근접한 수준 913.97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920포인트 근처에 오면 반락이 790포인트까지 온다 그랬는데 790포인트보다는 약간 위, 지난주 806포인트에서 이제 반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고요. 반면에 시점은 역시 1개월 정도가 좀 차이 나죠. 고점을 찍는 양상도 대략 한 1개월 정도 3월 달에 찍는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찍었고,
반락이 나타나는 시점도 역시 3, 4월에 반락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4, 5월에, 그래서 시점에 있어서는 한 1개월 정도 좀 지체되는 그런 특성들 볼 수가 있는 게 지수에 대한 예측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시점이 지난 후에 현재 시점 보면은 지수가 진짜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야, 이게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그 시점 예측을 하는 이제 12월 달 시점에는 사실 이게 오를 것인가 또 내릴 것인가에 대한 1차적인 판단, 오르면 얼만큼 오를 것인가, 또 오르고 나서는 얼마나 또 반락할 것인가 하는 수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시점에 대한 고민,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막상 돌아놓고 보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판단이다 하는 면들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바이오주의 현재 시점 보겠습니다. 바이오주의 현재 시점, 중장기 대세 하락 사이클을 지나 그리고 저점 등락부에서의 손바뀜 과정도 지나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 단계를 막 지나가고 있는,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바이오 섹터가 되겠는데요. 바이오 섹터는 2020년도 상반기 그리고 가을까지 초강세, 시장에 거의 압도하는 주도주의 섹터였었고요. 반면 2020년 가을부터 대세 하락이 나타났었죠. 이 정점을 이제 관통하는 단계, 정점을 관통하는 단계는 20년도 가을 정도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가권에서의 헤드앤숄더를 다 거쳐서 주가가 폭락하는 단계, 여기는 이제 22년도 연초, 거의 한 22년도 1월 정도가 됐죠. 여기까지 이 대략 한 1년 3개월 정도에 걸쳐 가지고 주가가 크게 폭락하는 양상, 또 업종 지수도 폭락하는 양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점부의 등락 과정, 지금 23년도 5월달이니까 거의 한 1년 5개월에 걸쳐서 저점 등락의 과정, 그리고 이제 주가가 강력하게 턴 어라운딩, 그리고 시장에 있어서 독보적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할 시점이 거의 임박한 그런 단계가 바이오주의 현재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섹터의 이제 업종 지수, 코스피 의약품 업종과 코스닥 제약 업종의 월간 차트 흐름들 또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의약품 업종, 그야말로 항상 그림 그려진 대로 움직이는 게 또 코스피 의약품 업종이 되겠는데, 항상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 2017년도에 대세 상승이 시작되는 시점, MACD 오실레이터 음에서 양전환 나오는 그 포인트의 시점이 결국 대세 상승 거의 한 9개월에 육박하는 대세 상승 사이클의 시발점이 됐었고요. 그 시점은 RSI 역시 시그널선에 또 크로싱하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거래량은 장기적으로 계속 감소하다가 조금씩 또 늘기 시작하는 그런 국면들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 그리고 2020년도 연초의 대세 상승장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주 오랜 시점 동안에 이 오실레이터 파란색 막대 음에서 이제 양으로 전환이 넘어가는 포인트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들, 딱 이 시점이 이제 5월 마지막 주 6월 달을 필두로 내년도 2월 달까지 이런 대세 사이클이 열릴 딱 이제 즈음이다 라고 운용력은 판단하고요. 역시 RSI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그널선 밑에서 이제 있다가 크로싱이 나타나고 반전해서 올라가는 기조, 그리고 거래량도 2021년, 22년 계속적으로 감소한 이후에 거래량 바닥 국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특성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제약 업종이 되겠죠. 코스닥 제약 업종에 있어서의 월간 차트도 항상 정확하게 규칙적인 면들을 가져가 있는데요. MACD 오실레이터가 상당 기간, 최소 그래도 18개월 이상 음의 값에서 놀다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그리고 또 2020년 대세 상승량도 역시 마찬가지 18개월 이상 음의 값에서 깊이 놀다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결국 대세 상승 사이클, 거의 한 6개월 이상의 강력한 대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 시발점들이 되었었는데, 지금도 역시 또 MACD 오실레이터 음의 막대가 18개월 이상 음의 값에서 오랫동안 이제 머무르다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돼 나가는 딱 포인트를 맞이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들 되어 있고요.
거래량에 있어서도 항상 반복되듯이 상투에서는 초대량 거래, 초대량 거래 이후에 거래량 바닥을 만들고 손바뀜을 만들고 그러고 이제 다시 거래량 증가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들인데, 역시 코스닥 제약업종 역시도 이제 앞으로의 내년도 2월까지의 큰 대세 상승 사이클에 거의 초입부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업종의 이제 가장 대표주들, 시가총액이 높은 대표주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내 시가총액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번 섹터 사이클에 있어서는 조금 빨리 2019년도 9월 달부터 주가가 먼저 오르기 시작했죠.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 달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 시점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섹터 사이클은 좀 이제 부진해지는 시점 이후에도 주가가 조금씩 좀 고공행진을 하다가 2020년 8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만들고, 그 이후 시점에도 뭐 대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밋밋할 수 있는 이 시점과 거의 대등한 그런 시점들, 좌우가 대칭되는 그런 양상들로 주가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주간 차트 최근 기조에 있어서는 계속 리테스팅이 반복되죠. 이게 빨간색이 살짝 올라왔다가 파란색이 살짝 또 이제 머물렀다가, 이게 음의 리테스팅, 주가가 이제 강하게 빠지기 위한 음의 리테스팅이냐, 아니면 주가가 강하게 오르기 위한 양의 리테스팅이냐, 굉장히 막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운용력이 봤을 땐 양의 리테스팅이죠. 위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초입부를 얘기하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또 차트에 굉장히 흥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이런 또 의문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거 헤드앤숄더 아니냐, 운용력이 항상 굉장히 위험한 신호, 대세 하락에 대한 이제 신호인 헤드앤숄더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을 또 그런 의문을 품으실 수 있을 건데,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좋은 의문입니다. 보면 왼쪽 어깨, 그리고 이 정수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 이렇게 헤드앤숄더 만들고 이제 주가가 폭락할 일만 남아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헤드앤숄더를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있는 동안에 거래량이, 초대량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고 거래량이 크게 급증하는 양상, 이거는 뭐 여지 없습니다. 그거는 그야말로 중장기 대세 하락을 의미하는 헤드앤숄더라고 볼 수 있겠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급락해 나간다, 그 헤드앤숄더로 보여지는 시점에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큰 폭으로 급락해 나간다 하면은 이거는 헤드앤숄더가 아니고 오히려 다음번 이제 새로운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단적으로 현재 LNF 차트랑 또 비교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LNF 현재 시점들 보면요,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뭐 똑같아 보이죠. 최근에는 3월달, 2, 3월달 기준에서 한번 크게 또 치고 올렸다가 다시 반락하는 양상들까지 있는데, 여길 보면 헤드앤숄더 이렇게 왼쪽, 그리고 정수리 오른쪽, 그리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또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래량 감소가 안 나타나죠. 번쩍 올라왔던 거래량이 계속 유지되면서 초대량 거래가 헤드앤숄더 구간 내내 반복이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올려쳤다 내려오면서 그 초대량 거래에다가 더욱더 더 높은 이제 거래량 급증이 나타나 있는데, 이건 뭐 여지없는 헤드앤숄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슈팅도 한 번을 더 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줄줄줄줄줄줄줄줄 계속 이제 대세 하락이 큰 폭으로 이어지는 정말 위험한 신호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헤드앤숄더에 있어서 항상 헤드앤숄더 판별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런 거래량의 초대량 거래가 계속 유지되느냐, 아니면 거래량이 급감되느냐 하는 요 포인트. 요거는 과거 또 종목들 헤드앤숄더처럼 보이는데 주가가 거기에서 오히려 새롭게 추세적인 상승기를 열어나가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거래량이 헤드앤숄더 비슷하게 만드는 동안에 급감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하는 팁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주식 차트의 기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복잡하고 난해하고 사실 뭐 판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것들이 좋은 기법이다라고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항상
기법이란 거는 굉장히 단순 명료하고 어느 시점에도 아주 쉬운 잣대로 정확하게 신뢰도 있게 판별할 수 있는 게 기법이다 하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섹터 대표주 셀트리온이 되겠는데요. 셀트리온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또 사뭇 다른 느낌의 지금 종목이죠. 그 다른 포인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차트가 지금 계속 고공권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죽이고 있는 그런 고공권이기 때문에 조금만 밀고 올라와도 신고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뜨겠죠. 사상 최고가 돌파, 그런 유형이고, 반면 같은 바이오시밀러 계열이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근간으로 이제 주가가 밀고 올라갈 것인가 하는 그런 위치의 지금 시점들이 되겠는데, 셀트리온도 아까 그 섹터 지수 차트에서 봤듯이 이것도 상당히 또 주기적인 특성들은 있죠. 항상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월간 차트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들이 대세 상승에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었었는데, 지금도 또 어떤 시점인가요? 현재 시점도 MACD 오실레이터가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그러니까 근래에 보면은 뭐 긍정적인 이슈들도 상당히 많기는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블록버스터 신약들, 뭐 휴미라, 스텔라라, 아일리아 등등의 블록버스터 신약들이 이제 특허 만료 시점들이 올해 내년에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은 특허 만료된 블록버스터 신약들에 대해서 이제 또 출시를 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상당히 이점들이 있는, 그럼 이제 앞으로 또 매출과 이익이 상당히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반면에 회장님의 또 이제 이 가족 문제 뭐 등등 이런 이슈들도 있고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주가가 오히려 이전과는 달리 상당히 좀 탄력적이고 강한, 호재에는 민감하고 악재에는 둔감한 그런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그게 현재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셀트리온의 월간 차트에서는 차트에 상당히 좀 뭐랄까요, 긍정적인 굉장히 이게 좋은 거다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많이 섞어 놓고 있어요. 오실레이터,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포인트, 또 RSI, 시그널선 밑에서 이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포인트, 그리고 거래대금, 그쵸, 바닥, 거의 한 거래대금이 한 2년 이상 계속 감소해서 바닥을 만들다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 지 3달도 안 되셨어도 누구나 아는 흔히 얘기하는 쌍바닥이죠. 쌍바닥을 지금 만들어 놓고 돌아나가는 그런 또 포인트. 근데 운용력이 셀트리온은 딱 어디까지만 간다고 했나요? 내년도 2월 달까지 딱 요만큼만 간다고 했죠. 딱 그만큼만 갈 겁니다. 요만큼. 35만 원을 살짝 하회하는 양상들. 요거는 글쎄요, 그 시점 갖고 이게 또 조금 더 올라가거나 밀고 올라가거나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운용력이 봤을 땐 내년 2월까지 딱 요만큼만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또 셀트리온이 되겠고요. 다음은 SK 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현재 보면요, 이 종목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2020년도 여름 상장될 당시에는 상한가, 연속 상한가도 치면서 상당히 시중에 대중 투자자들이 그냥 상당히 또 추격 매수도 많이 하고 그랬던 종목인데, 주가가 거진 한 1년 반, 2년 가까운 그런 시점 동안에 5분의 1 토막 났었죠. 거의 한 26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가 5만 900원까지 5분의 1 토막이 나고, 그런 이후에 22년 10월 14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가가 한번 터닝이 나왔다가 다시 슬쩍 눌리는 척, 그리고 다시 최근 또 강해지고 있는 SK 바이오팜이 되겠습니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뇌전증 치료제죠. 국내 제품명 세노바메이트, 미국 수출 약품명 엑스코프리. 이게 미국 매출이 최근 연간 거의 한 70% 이상 증가세, 급증세가 나타난다 하는 게 굉장히 또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SK 바이오팜인데, 과거 이제 상투치고 빠지던 시점에는 그렇죠, 또 이게 주가 조금만 반등하는 듯하면 또 올라내리고, 조금만 반등하면 또 올라내리고 하면서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그 이후 최근 작년 연말과 올해 기조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한 기운이 상당히 또 눈에 띄는 SK 바이오팜이 되겠고요.
유한양행은 주가의 위치로는 삼성바이오에 근접한 그런 시점들이 되겠죠. 주가가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중심값을 높이고 하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현재는 2021년 1월달 이후에 거의 한 2년 4개월 정도에 걸쳐서 주가가 고공권에서 빈둥빈둥하는 그런 양상들.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은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신고가, 사상 최고가 돌파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는 또 유형들이 되겠는데, 유한양행에 있어서도 역시 공통점, 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이런 공통점이 있죠. 월봉 오실레이터가 장기간에 이제 이렇게 큰 호수 우물을 그려놓고선 이제 양으로 딱 전환돼 나갈 포인트, 이게 양으로 전환되면서 주가는 탄력 있게 시장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주도주로 이제 변화되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또 유한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거래대금도 바닥으로 충분히 눌러놓고, 그리고 이제 슬슬 좀 이제 거래량 붙이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요. 유한양행에 있어서는 최근 수급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죠. 최근 4월달 이후 양상들 놓고 본다면은 기관의 압도적인 순매수, 기관 거의 한 1개월 반 정도 동안에 12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외국인 역시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 양상들인데, 주로 좀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상당히 압도해서 지금 사는 그런 양상들이고, 그리고 사모펀드, 투신 이런 쪽들도 상당히 기관 중심의 지금 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게 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역시 그 내시 관련 YH25724라는 물질이 19년도에 독일 베링거 잉걸하임의 기술 수출 계약이 8억 7천만 달러에 이루어졌었죠. 현재 글로벌 임상 진행 중인 그런 상태인데, 이 비만, 당뇨, 내시 이런 게 다 같은 기전으로 작동되는 그런 면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또 기대되고 있는 그런 약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약품이 되겠는데요. 2015년도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 있어서 2015년도 가장 또 부각을 많이 받고 주가도 많이 오른 이후에 거의 8년간의 조정이었죠. 8년간의 조정.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또 양해리 테스팅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8년간의 조정, 수렴, 그리고 이제 추세적인 대반전을 도모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되겠고요. 한미약품도 역시 비만, 당뇨, 내시 관련, 한미약품의 개발명은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되겠죠. 이것도 이제 내시 치료제로서 글로벌 이상 지금 진행 중인 그런 단계인데, 이 품목이 가장 또 상당히 부각을 받고 있는 한미약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대전망 27번째 시간으로 바이오주의 현재 시점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이 바이오주는 오늘 27번째 시간을 필두로 28번째, 29번째, 30번째, 31번째까지 5회분에 걸쳐서 특별하게 또 준비를 드릴 것이고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과 바이오주가 내년도 2월달까지 강력한 대세 상승기를 가져갈 수 있는 동력, 모멘텀, 그리고 섹터별 특성, 종목별 특성들은 또 다음 시간부터 4회분에 걸쳐서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